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게로 들어서던 친구 동우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상진이 말이야, 저기 땡땡은행 사거리 건너편에 가게 차렸다는데? 넌 알고 있었어? 상진이가? 아니,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언제 오픈했다는데? 한 이틀 됐다고 하던데? 상진이 걔는 진짜 인성이 글러먹었다. 어떻게 우리 가게 바로 앞에 그런 걸 차릴 수가 있냐? 아주 못돼 처먹은 놈이야. 동우가 분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댔어요. 지가 거기다 차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우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니, 괘씸하잖아.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 상진이가 몇 달 전에 우리 가게에 와서 너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진짜 웃기는 짬뽕 아니냐?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야. 너한테 전국 빼갈 대로 다 빼가서는 근처에 가게를 차려?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생각할수록 분한 모양인지 동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동우와 같은 심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았기에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동우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 사이입니다. 제가 이토록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동우와 동우 부모님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엄마와 생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생부 쪽 집안에서 심하게 반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부는 엄마를 사랑했기에 본가 가족들과 연을 끊은 채 엄마를 선택했고 두 분이 같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몇 달 동안 잘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부유하게만 살아왔던 생부가 반년도 버티지 못한 채 힘들어했다고 하니까요.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들어온 생부가 엄마를 원망하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단 말이야. 미안해요. 그렇게 힘들면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요. 난 괜찮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고상한 척 하겠다 그 말이야? 넌 집불도 없는 게 뭐가 그렇게 뻣뻣하냐? 이쯤 되면 우리 본가에 같이 가서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겠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당신 지금 일부러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빈다고 당신 엄마가 날 받아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신 엄마는 절대 날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당신이라도 들어가요. 난 굳이 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리 울면서 매달리더라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생부는 홀로 본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부는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생부가 떠나고 몇 달 뒤부터 엄마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데 엄마는 생부가 떠났다는 충격까지 더해져서 임신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엄마가 병원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결국 몇 날 며칠 고민만 하던 엄마가 큰 결심을 한 채 생부가 있는 본가로 찾아갔다는데요. 엄마를 보자마자 생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겠네요. 그 할머니가 혼비백산한 채 소리를 질러대더랍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어? 당장 돌아가! 저기 그 사람이랑 잠시만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 꼭 결혼한다. 괜히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초치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거라. 네? 결혼이요? 안 됩니다. 잠시만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돌아가. 그리고 우리 아들 결혼하자마자 며느리랑 같이 미국으로 유학 갈 예정이니까 다시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제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럼 네가 지금 임신을 했단 말이냐? 그제서야 할머니란 사람이 놀라서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리곤 불룩해진 엄마의 배를 한동안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는데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임신? 임신이라고 했냐? 네, 저도 임신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아빠인데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할머니에게 애원하다시피 했다는데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네 뱃속에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도 없으면서 괜히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조용히 살거라. 그러게 왜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쳐다보고 난리야. 내가 전에 너한테 분명히 말했잖니. 그때 헤어졌으면 좀 좋았겠냐. 그러니까 그만 가거라. 만약에 우리 아들 만나서 허튼 소리라도 하면 가만 안 둘 테니 그리 알고 있거라. 할머니가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오더니 엄마에게 획 하고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뭐긴 뭐야. 너 혼자 애 못 키울 거 아니야. 가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물론 우리 핏줄일 리는 없지만 네 인생이 불쌍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으로 병원 가란 말이야. 돈은 충분할 테니 나머지는 몸조리 좀 하면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우리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할머니가 쾅하고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꿈쩍도 하지 못했다는데요. 어떡하든 생부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생부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엄마는 그 집 앞에서 생부를 기다렸지만 생부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며칠 뒤에는 그 집안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들 모두 야반도주 하듯이 이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곤 생부와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엄마는 차마 병원을 가지 못한 채 홀로 저를 낳아서 키웠답니다. 그 뒤에도 엄마는 한동안 생부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나중에는 아예 포기한 채 홀로 저를 키우면서 사셨고요. 암튼 제 출생은 그러한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모자의 삶은 고단하게 그지 없었는데요. 하루하루 엄마가 식당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지금의 절친 동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우뿐만 아니라 동우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요.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동우 집에 놀러 갔던 날 동우네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밥상을 보던 제가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식탁에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거기다 우리 집은 반찬을 접시에 덜어서 먹고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동훈에는 반찬들이 예쁜 접시에 담긴 채 식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예쁜 접시에 형형색색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그런 식탁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생토록 고생만 하고 살아오신 우리 엄마는 그러한 음식을 드셔본 적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혼자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기가 너무나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식탁 앞에 앉아있던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는데 동훈의 엄마가 놀란 채 제게 물었어요. 어머, 왜 그래? 어디 아픈 거니?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눈물이 나서요. 갑자기 왜 눈물이 나? 혹시 너 음식 알러지 있고 그런 거니?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아줌마가 몰라서 그랬어. 혹시 못 먹는 음식이 있는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그냥 눈물이 나요. 우리 엄마랑 저는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 말에 동훈의 엄마가 깜짝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그랬어요. 아니야, 경룡이는 정말 착하구나. 벌써부터 엄마를 이렇게나 걱정해주고. 경룡이 엄마는 정말 좋겠네. 이런 착한 아들이 있어서. 뭐야 엄마, 나도 착한 아들이거든? 알았어. 그나저나 경룡아, 아줌마가 갈 때 음식 좀 싸줄 테니까 가서 엄마랑 같이 먹어. 그럼 괜찮은 거지? 그래도 돼요?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한걸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너랑 우리 동우랑은 절친인데 절친끼리는 안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렴.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동훈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잘해줬던 건 아니었는데요. 특히나 중학교 때 같은 반이던 상진이와 상진이네 엄마는 상상 초월이라고 할 정도로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상진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동안은 셋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어울려 다닐 정도로 친하게 지내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우와 제가 상진이 집에 놀러 갔는데 상진이 엄마가 우리 둘에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동훈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니? 우리 엄마는 집에서 번역일 하시고 아빠는 땡땡 회사 다니세요. 어머! 아빠가 땡땡 회사 다니시는구나. 거기다 엄마는 번역일 하시고 두 분 다 공부를 엄청 잘하셨나 보구나. 그럼 동우도 공부 엄청 잘하겠네? 아니요,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그래도 엄마 아빠 머리 닮았으면 나중에 좋은 대학 가겠구나. 앞으로 우리 상진이랑 친하게 지내렴. 상진이네 엄마가 반세까지 하며 동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는 저를 뚫어지라 바라봤는데요. 그럼 경룡이네 부모님은 뭘 하시니? 근데 경룡이는 왠지 모르게 낯이 좀 익는구나. 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엄마랑? 그럼 아빠는?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저는 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중에 들었었기에 그때까지도 그냥 생부가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진이네 엄마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뭐? 그럼 아빠가 안 계시다 그 말인 거니? 네. 그래?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엄마는 뭐 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식당? 그럼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신단 말이니? 무슨 식당?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그 식당에서 그냥 일해주고 월급 받으시는데요. 뭐? 그러니까 네 말은 네 엄마가 식당에서 막 일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인 거니? 상진이네 엄마가 눈까지 크게 뜬 채 제게 다시 물었어요. 네, 그냥 식당에서 일하세요. 제 말을 듣던 순간 상진이네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는데요. 김상진, 엄마가 뭘 했어? 친구 잘 골라서 사귀라고 했지. 너 살면서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해? 근데 어디서 이런 애랑 친구를 하고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나도 그건 잘 몰랐어. 난 그냥 동우랑 친하게 지내니까 잘 사는 애인 줄 알았지.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같이 안 다녔어. 동우야, 넌 왜 저런 애랑 같이 다니는 거냐? 앞으로는 나랑만 같이 다니자. 그래 동우야, 앞으로는 쟤는 빼고 우리 상진이랑만 잘 지내렴. 사람은 끼리끼리 다녀야 하는 거야. 살면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데 친구 잘못 사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쟤는 빼고 우리 상진이랑만 친하게 지내렴. 그리고 엄마 전화번호 좀 줘봐라. 아줌마가 엄마한테 전화 좀 해서 귀뜸 좀 해줘야겠다. 니네 엄마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상진이와 상진이네 엄마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러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던 동우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아줌마, 우리 엄마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경룡이한테 더 자주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경룡이한테 아빠가 안 계신 건 경룡이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친구 사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야. 저런 애들은 아무래도 나쁜 길로 빠질 확률이 높거든. 그니까 친구를 사귈 때는 항상 가려서 사귀어야 하는 거야. 경룡이는 착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경룡아, 우리 가자. 그리고 너도 앞으로 우리 아는 척 하지 마. 이제부터 너랑 우린 친구 아니야. 동우가 상진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던데 니네 부모님도 그냥 그런 사람들 아니니? 아빠가 땡땡 회사 다닌다는 거 다 거짓말 아니냔 말이야. 상진이네 엄마가 동우를 보며 비꼬듯 말했지만 동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제 손을 잡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상진이네 엄마가 여기저기 물어봐서 동우네 엄마 전화번호를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그리곤 동우네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저같이 아빠도 없는 아이와 어울리게 하면 되겠냐며 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동우가 버르장머리가 없지 않냐며 오히려 따지듯 말했다고 하네요. 자식은 부모를 똑같이 닮기 마련이죠. 말 들어보니 우리 동우가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상진이랑 우리 동우가 어울릴 일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동우네 엄마가 단 한마디만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뒤 우리는 상진이와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지냈습니다. 상진이만이 학교에서 제 가정사에 대해 다 떠들고 다니며 저를 함부로 대하곤 했어요. 하지만 동우는 항상 제 곁에서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요. 제가 동우와 동우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그중 가장 감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동우와 저는 같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동안 같이 자취를 하면서 지냈고요. 그러다가 동우가 저보다 2달 먼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동우 부모님과 제가 입대하는 동우를 배웅해줬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입대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엄마는 식당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했고 홀로 군입대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동훈의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룡아, 내일 입대하는 날이지? 내가 어머님께 연락드렸더니 식당 일로 바쁘셔서 못 가실 것 같다고 하더구나.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가자. 네? 아니에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괜찮아요. 우리도 괜찮아. 우리한테 넌 우리 동훈아 갔다는 말 잊었어? 아들이 군대 간다는데 같이 가줘야지. 아, 감사합니다.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동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기에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동훈의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동훈의 부모님은 항상 저를 챙기셨어요. 군 생활을 하는 내내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자주 면회를 와주셨거든요. 엄마가 면회를 오는 날이면 엄마와 함께 오시기도 했고요. 거기다 오실 때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우셔서 같은 부대 선임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자주 안 오셔도 됩니다. 동우한테도 가보셔야 하잖아요. 예, 말도 마라. 동우가 아주 난리도 아니야. 동우가요? 그래, 자기한테는 안 와도 되니까 너한테 자주 가보라고. 갈 때마다 아주 신신당부를 하잖니. 서로 이렇게 챙기는 거 보면 둘이 전생에 뭐였는지 궁금하다니까. 동훈의 엄마가 장난스레 웃으셨어요. 동훈의 엄마 말로는 동우한테 면회를 가는 날이면 동우가 저를 그렇게 챙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어요. 아마도 군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면회를 와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동우가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암튼 동우와 저는 그렇듯 서로를 챙기며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곤 학교를 졸업한 뒤 각자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둘이 함께 갈비 전문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식당 일을 했던 엄마의 노하우를 토대로 나름 특제 소스를 개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우와 저는 정말 열심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이었던지 단기간에 식당은 대박이 났고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식당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인지 상진이가 정말 오랜만에 식당에 찾아왔어요. 야, 니들 공부 못해서 지방대 가더니 개천에서 용났다. 니네 가게 완전 장사 잘 된다며? 그러게, 운이 좋았지 뭐. 근데 넌 잘 지내고 있어? 너? 나야 잘 지내고 있지. 근데 니네 가게 소스 비법이 뭐냐? 그 소스가 그렇게나 맛있다며? 상진이가 우리 눈치를 보며 물었지만 동우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어요. 소스 비법을 알려준 사람이 어딨어? 그게 생명인데. 내가 장사할 것도 아니고 좀 알려주면 어떻냐? 그 달콤한 향이 나는 그건 뭐냐? 다들 그게 궁금하다고 하던데.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소스 만드느냐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기나 해? 근데 그걸 우리가 왜 너한테 알려주냐? 아니, 그냥 뭐가 그렇게 맛있나 궁금해서 그렇지. 상진이가 계속해서 꼬치꼬치 깨물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진이를 별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와 똑같은 갈비 식당을 차렸던 겁니다. 그 바람에 우리 가게 매출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연구를 하긴 했던 모양인지 우리 가게 소스와 매우 흡사하긴 했거든요. 거기다 가격까지 많이 낮춰 팔았기에 우리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동우가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근데 말이야, 상진이네 갈비 말이야.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냐? 저 정도면 재료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남긴 남겠냐?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우리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어? 이대로 가다간 큰일인데? 그러게,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동우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우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이걸 전국 택배로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전국 택배? 그게 가능할까?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갈 텐데. 그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우리 아직 젊은데 무슨 걱정이야. 근데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전국 택배를 잘만 이용하면 괜찮겠더라고. 우선 음식 사진 잘 찍어서 홈페이지 운영하면 될 것 같긴 해. 물론 처음에는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잘만 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생각만 하지 말고 크게 보자는 말이지. 동우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동훈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셨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온라인 식품 판매를 할 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동우와 저는 철저히 일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관공서를 다니며 신고해야 할 것들을 확인했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상가 주인을 만나서 임대차 계약서에 식당 공간을 분리해서 일부분을 온라인 제조 판매를 위해 쓰겠다는 내용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갔어요. 그리고 동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고 구청 신고 때 필요한 레시피북을 만들었습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우리는 항상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온라인으로 갈비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온라인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식당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매출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료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번 드셔본 고객들이 다시 재구매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우리 가게 홍보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음식 장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조건 좋은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렇게 우리 장사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동우와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엄마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됐고 동훈의 부모님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으니까요. 우리가 이토록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덕분이었기에 우리는 부모님께 돈 쓰는 것을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만 듭니다. 우리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서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들은 상진이가 다시 우리 가게를 찾아왔어요. 야, 니들 온라인으로 대박 났다며? 그러게, 그거 공부하느라 좀 힘들긴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대박 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제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보니 돈 되게 많이 벌었다며?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뭐 그냥 간단해. 홈페이지 만들고 사진만 잘 찍어서 전국 택배로 보내면 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오프라인은 힘들기만 하고 돈도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네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고 암튼 우린 바빠서 너랑 얘기할 시간 없다. 동우가 상진을 억지로 내보냈어요. 아니 쟤는 왜 따라다니면서 저러는 거냐? 계속 우리만 따라하잖아.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러게 친하지도 않은데 왜 따라다니면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동우와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 뒤 상진이도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몇 달 뒤 누군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왔거든요. 야 이놈들아, 니들이 우리 상진이 꼬셔서 온라인인가 뭔가로 판매하라고 했다며? 그래놓고는 구청에 신고를 해? 니들이 신고한 거 맞지? 네? 누구신데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신고를 하긴 무슨 신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니들이 신고한 거 아니면 누가 했겠어? 우리 상진이 장사 잘 될까봐 니들이 신고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 아니 할머니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우가 상진이 외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지금 우리 상진이 가게 문 닫게 생겼다 그 말이야. 구청에다 무슨 신고를 안 해서 지금 문 닫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 그게 왜 우리 잘못이라는 겁니까? 우리 신고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가보세요. 니들이 안 했으면 그럼 누가 신고를 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린 진짜 신고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신고 안 한 거 걸렸어도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벌금 내고 다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식중독 걸리고 난리가 나서 순간 말을 하던 상진이 외할머니가 급히 입을 닫아버렸어요. 네? 식중독이요? 음식 먹고 식중독에 걸렸단 말입니까? 아니 음식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지? 동우가 저를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동우랑만 말을 하던 상진이 외할머니가 그제서야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니 넌 대체 누구냐? 저요? 전 최경령인데요. 왜 그러시죠? 상진이 외할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기에 저 또한 놀란 채 물었어요. 상진이 외할머니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옆에 있던 상진이 엄마에게 급히 물었어요. 제 얼굴이 세상에나 네 오빠 얼굴이랑 똑같잖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얼굴이랑 똑같다니? 아니야, 네 오빠 젊었을 때 얼굴이랑 아주 판박이야. 세상에나 어쩌면 이런 일이? 그렇게 상진이 엄마도 제 얼굴을 뚫어지라 바라봤어요. 맞다! 그렇잖아도 전에 제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낯이 많이 익다고 했더니 오빠 얼굴을 닮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렇네. 우리 오빠 젊었을 때랑 아주 똑같네. 신기하다. 그렇지. 이건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똑같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상진이 외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을 제 코앞까지 들이민 채 제 얼굴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부모님은 다 계시냐? 부모님이요? 아니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만 계세요. 아빠가 돌아가셨어? 언제?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 말에 상진이 외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상진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럼 니네 엄마 이름이 어떻게 되냐? 우리 엄마 이름은 왜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말해보렴. 상진이 외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에 제가 머뭇거리며 말을 아꼈는데요. 그럼 혹시 니네 엄마 좀 만나볼 수 있겠냐? 내가 꼭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다. 상진이 외할머니가 제게 물었지만 제가 단박에 거절해버렸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잠시 뒤 급히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 앞에 다다르자 상진이 외할머니와 상진이 엄마가 뒤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니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니네 엄마 연락처 알려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냐? 상진이 외할머니가 저를 밀쳐내며 급히 벨을 눌렀고 집안에 있던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요. 문을 열고 나오던 순간 엄마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너 맞구나. 네가 혼자 애를 낳아서 키웠구나. 그러니까 얘가 내 손주가 맞는 거지. 우리 아들 자식이 맞는 거지.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나도 그게 참 신기해. 아마도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랑 나를 이어준 모양이다. 내가 우리 손주를 보자마자 한눈에 딱 알아봤지 뭐니. 어쩜 얼굴이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판박일 수가 있냐. 아주 빼다 박은 정도가 아니야. 이건 쌍둥이라고도 믿겠구나. 상진이 외할머니가 몰아붙이듯 엄마에게 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쪽 손주 아니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때 야반도주 하듯이 온 가족이 도망가 놓고는 이제 와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아들이 일이 될 줄 내가 몰랐잖니? 세상에나 우리 아들 그리 떠나고 나서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랑 똑 닮은 우리 손주가 세상에 있었다니 이런 일이 어딨니 그래? 상진이 외할머니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암튼 그쪽 손주 아니니까 그만 가시라고요. 경룡아, 넌 얼른 들어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핏줄이 분명한데 그러면 천벌 받는다. 우리 아들이 그리 된 건 네 잘못도 있어. 아니 아까부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엄마의 물음에 상진이 외할머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던 생부는 그 뒤 바로 결혼한 여자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유학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맣게 잊고 지내던 차에 제가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난 것이고요. 그랬으니 상진이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요. 아무래도 저를 보자마자 욕심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상진이 외할머니가 순간 저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나, 우리 손주가 네 살아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평생을 그리 살진 않았을 거다. 제가 그런 할머니의 손을 뿌리쳐버렸어요. 제 사연이 그렇게 많은 줄 꿈에도 몰랐네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그쪽 집안에서 우리 모자 내친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제 핏줄이다 아니던 우린 관심도 없으니까 그만 가시죠. 얘야,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그런 거다. 이건 다 네 엄마 잘못이야. 우리 엄마 잘못이요? 그동안 우리 엄마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운 줄 알기나 하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얘야, 죽기 전에 이 할미 소원 좀 들어다오. 됐으니까 나가세요. 제가 그 둘을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저를 앉혀놓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고요. 그 뒤 그 두 모녀가 다시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랑 고모인데 너무 독한 거 아니냐고요? 다들 제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그 할머니란 사람이 제게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많은 재산을 상진이네 부모가 다 날려먹었다는데요. 그렇게 날려먹고는 마지막으로 갈비집을 차렸다는데 도대체가 재료를 어떤 것을 쓴 것인지 온라인으로 갈비를 사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누군가 신고까지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구청에 따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장사를 했다고 하네요. 얼마 뒤 구청 식품위생과인가 어딘가에서 조사가 나왔다는데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 재료 중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뿐만 아니라 식재료 보관도 엉망진창이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상진이네 가게는 얼마 가지 않아 쫄딱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진이 외할머니가 제게 찾아와서 달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내 핏줄이고 손주인데 앞으로 네가 날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니겠냐? 너 돈도 잘 번다고 하던데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감히 손주가 친할머니를 내쳐? 라는 말까지 퍼부었거든요. 물론 그 할머니 조금 도와주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제가 독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절하자 그 사람들도 지쳤는지 요즘은 찾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시는 그 사람들과 얼굴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평생 저를 위해 고생하며 살아오신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